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모바일 AP랑 DSP 업무를 하고 있는 남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Recent Android Kernel Trend for Device Longevity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차차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의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인데요. EU Eco Design Regulation이라는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2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EU에서 법으로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EU에 핸드폰을 팔려고 하는 제조사들은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규정이 뭐냐면 롱지비티를 뭔가 보장을 해야 되고 서스테이너빌티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연관 있는 것들을 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시장에서 단종된 이후 최소 5년 이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로 인한 성능 회귀나 어떤 기능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기능이 더 좋아지면 좋아져야 되지 나빠지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롱지비티가 뭐냐 궁금해 하실 텐데, 디바이스 롱지비티는 내 핸드폰을 오래 쓰는 것입니다. 요새 스마트폰 한번 사시면 오래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이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당연히 물리적으로도 이상이 없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가 뒷받침 되어줘야 계속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줘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시큐리티 취약점들이 없이 계속 패치가 돼야 우리가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롱지비티 관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가지 디바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글의 레퍼런스 폰인 픽셀 1이고요. 다른 하나는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6S입니다. 비교적 옛날 디바이스이긴 한데 비교를 위해서 제가 가져온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픽셀 1은 2016년에 출시가 됐고요. 단종은 2018년에 됐는데 제조사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지원은 2019년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주기로 보면 한 3년 1개월 정도 지원이 됐고요.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폰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커널 소스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 보면 커널은 3.18 커널을 썼고요. 마지막 패치가 6년 전에 올라왔습니다. 2024년이니까 2018년에 올라왔죠. 그 이후로 패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이후에 발견된 심각한 버그라든지 시큐리티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응이 안 되는 커널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 진영의 아이폰 6S인데요. 비슷한 시기 2015년에 출시를 했는데 단종이 2018년에 됐어요. 한 3년 정도 팔렸고, 그리고 제조사 공식 지원은 2022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큐리티 관련 패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종되기 전에 아직 초기에 구매하신 분들은 8년 10개월 정도 지원을 받았던 거고, 단종되기 직전에 사신 분들은 5년 10개월 정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특이하게 iOS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iOS 업그레이드를 7번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할 때 보면 플랫폼의 최신 기능을 쓰려면 그 밑바탕에 되어 있는 커널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애플은 이걸 충실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iOS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커널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아이폰은 디바이스 롱지비티 관점에서 이후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폰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왜 핸드폰은 오래 못 쓸까요?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커널이 리눅스 커널.org 진영에서 릴리즈하는 LTS 커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커널은 안드로이드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디벨로먼트 브랜치에서 매년 LTS 커널이 리눅스 커널.org에서 LTS 커널이 릴리즈 될 때마다 대응되는 커널을 내놓는데요. 그 말은 안드로이드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디벨로먼트 브랜치는 토발즈가 릴리즈하는 업스트림 커널의 매 RC 버전을 머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관련 피처만 올려서 유지를 하는 거죠. 이후로 브랜치 아웃 되면 매년 안드로이드 진영의 커널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거는 이후로 리눅스 커널.org 진영의 LTS의 패치들을 머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완전히 같지는 않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포트하는 기간이 좀 다른데요. 여기
보면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엔드 오브 라이프가 커널.org 진영에서는 커널마다 좀 다릅니다.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릴리즈된 LTS 커널인 6.6은 한 3년 정도로 보이네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이걸 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대부분 다 6년이지만 최근에 나온 커널은 4년 유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리눅스 진영에서는 LTS 커널을 이제 6년 그렇게 길게 못하겠다, 2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하지만 뭐 AOS 진영은 아직 4년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6년이든 4년이든 2년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저희가 핸드폰을 사면 내가 샀을 때 5년 이상 쓰려면 이 핸드폰이 출시됐을 때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 8년 정도 제조사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서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널이 자체가 6년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내가 8년을 써야 되는데 디바이스 롱지비티 관점에서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커널을 하나를 고집할 게 아니라 제조사는 커널을 메이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널 업 리비전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왜 커널 업 리비전이 필요한지, 디바이스 롱지비티 관점에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구글은 가만히 있느냐?